발생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종양의 위치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걸 갖다가 펫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펫 장비에 저런 식으로 양전자,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분기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하네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있는 것은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원소 그 질량을 있으면 원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간단한 경우에 원소의 질량, 예를 들어 가지고 휘륨의 질량이 있을까요? 휘륨 질량은 예를 들어 2, 4니까 그런 질량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 두 개의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성자, 그 다음에 여기다 두 개의 전자 있잖아. 있는데, 그래서 이 원소의 질량을 재볼 수 있어요. 재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의 질량이 있고 중성자의 질량이 있거든. 전자 질량도 있고. 그 전자는 뭐 거의 우리가 워낙 무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이 우리가 그거 보면은 책에 보면은 U 단위 많이 썼는데 원자 질량 단위 가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원자 질량 단위가 1U로 가는 것은 탄소 12의 12분의 1 질량을 갖다가 우리가 1U라고 그러거든. 1U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1U 가는 것이 그 책에 보다시피 1U 가는 것이 1.6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kg인데 이게 1U인데, 이 양성자 질량이 얼마인가 하면 U로 표시하는 그 책에 있는데, MP가 1.672 곱하기 10 마이너스 7성 kg이고, 중성자의 질량이 MN이 1.6745 곱하기 10 마이너스 7성 kg 해가지고, 중성자 질량이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보면 돼. 약간 무겁다고 보고, 그래서 이 1U 단위로 표시하면 양성자가 여기 보면 1.007276이 되고, 중성자가 1.008665이 되고, 이건 전자는 이게 워낙 적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0.1, 2, 3 해가지고 5, 4, 5이 되니까 이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기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안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 그리고 원자 질량, 원자 자체 질량, 원자 질량인데,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 히륨 같은 히륨의 어떤 원소 질량이 있을 거예요. 질량이 있는데 그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이 히륨 자체가 두 개 양성자하고 두 개 중성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질량에다가 이걸 갖다 빼면 항상 그러니까 어떤 값이 존재해. 그러니까 0이 아니고 어떤 델타 AB 차이가, 질량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서 이게 더 큰 게지. 이거보다 질량 더 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질량 어디 갔나 이거지. 원래 이제 어떤 물질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었으면은 이 각각의 질량을 대응하고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각 부분들을 갖다가 합치면 이 만들어진 것보다 적었거든. 그래서 질량 결손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남는 건 어디 갔느냐 이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결국 이제 이 각각의 양성자, 중성자 이걸 더 묶어가지고 어쩌서 히륨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결합 에너지라. 그래서
원소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결합이 주로 핵이니까 결합 에너지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 가능성 델타 M에다가 C 제곱. 그래서 아인슈타인 유명한 질량도 곧 에너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책에 보면은 123페이지가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알파 입자인 히륨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되어 있잖아. 그래서 히륨의 핵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독 핵자들의 질량의 합은 결국 이제 중성자 두 개니까 EMN이고 그다음 양성 두 개 EMP 해가지고 4.03191865가 나온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가 히륨 원소의 질량을 재면은 4.00260225 나오죠. 그래서 이 질량 결수를 존재하잖아. 그 질량 결수를 존재하니까 이 질량 결수를 계산하면 0.0293166다. 그래서 이 질량만큼의 에너지, 그래서 MC 제곱하면 되니까 델타 MC 제곱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히륨 원자를 만드는데 그 결합 에너지다. 그 핵의 결합 에너지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를 계산해보면 인류의 에너지, 인류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게 M이니까 1.6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곱하기 C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 제곱이고. 자, 이건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 하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일렉트론 볼트는 뭐 전부 되어 있듯이 전자가 1볼트의 전위차에 놓여질 때 갖는 에너지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나눠주면 얼마 나오냐면은 이게 931 ME 지금 931 MeB야. M 가능성은 10의 6성이니까. 그래서 인류 하는 것이 대충 인류라는 질량이 대략 931 MeB의 에너지다. 그런 식으로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 질량 결손이 히륨 핵의 질량 결손 자체가 델타 M 자체가 얼마냐 하면은 아까 계산했는데 0.029316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MEB 단위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기서 0.029316에다가 곱하기 931 MEB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오면 얼마 나오는 게 27.31 MEB다. 그런데 이제 이건 히륨 같은 경우는 이제 핵자가 4개잖아. 4개. 그래서 핵자의 수하는 것은 양자 숫자에도 중자도 더한 것인데, 그 핵자의 수가 4개인데 이제 원소에 따라 핵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합이 세냐 약하냐 이걸 갖다가 비교하려고 하면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뭐냐 이걸 갖다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니까 4로 나눠주면 되죠. 4 나눠주면은 한 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것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6.8 MeV 나오겠지. 그래서 히륨의 결합 에너지는 6.8 MeV다. 핵자당. 그런데 이 결합 에너지를 어떤 원소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고, Y축이. 자, 어떤 이런 형태를 보여요. 이런 가장 큰 것이 철이고, 철이 가장 큰데 대략 한 9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좀 넘내려가는데, 이어서 이런 식으로 거의 평탄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대충 한 8에서 8 정도 되는데, 그래서 히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2잖아. 원자 번호 2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크거든. 여기까지가 6을 말이니까 6.8을 땡되니까 히륨의 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큰 거라고 보면 되고, 보통이 이제 한 8에서
그 정도 사이고, 철이 가장 크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런 그 원자 번호 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보니까 결합되어 있거든, 원소들이. 그래서 알파 공개 자체가 왜 그나마, 이 방사성 원소들이 이 알파 공개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제 헬륨이 구성대기 양수자 2개, 중수자 2개인데, 이걸 따로따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 결합에너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복에 헬륨 핵을 내놓으면은 훨씬 빨리 이제 에너지를 갖다 한복에 많이 내놓으니까, 빠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한 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알파 공개에서는 헬륨 핵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좀 결합 에너지, 이거 헬륨이 크기 때문에 한목에 내놓으면 왕창 에너지를 갖다가 잃게 돼가지고 빠르게 안정한 핵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중수소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라. 중수소의 질량은 2.0, 141026다. 그 중수소는, 수소는, 양성 한 개잖아. 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다가 중성자 한 개 붙어 있는 것이 중수소. 삼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2개예요. 그래서 보통 수소는 그냥 1이잖아. 1행인데 중수소는 중성자 하나부터 질량소 2고 삼중수소는 중성자 2개 있는 게죠. 그래서 전부 다 동연소들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중수소니까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인데 그래서 합치면 2.9, 15941 되는데, 그 질량 결손이 이제 나오고, 이거 갖다가, 1U가 931mg니까, 계산하면은, 1.71 mg가 나온다. 핵자당은 1을 놔주니까 0.86, 85? 뭐 그런 정도 되겠죠. 0.86 mg 정도 되겠지. 핵자당,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밑에는 스트로니움 SN인가? 주석인가? 그래서 원자 번호 50이고 질량수 120이니까 중성자 70개 있지. 양성자 50개에다가 중성자 70개고. 그래서 이 질량 경소는 양성자 50개, 50mp 플러스 중성자 70nm 해가지고 원소 질량 119.90 해가 빼면은 1점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U가 931mg니까 994.45mg가 나오고,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얘를 120 나오면, 질량수 120 나오면 되니까, 핵자당 결합에너지 8.29다. 그래서 대략 스톤이 이 정도니까, 8.5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반감기가 나오는데, 반감기 이제, 이 동요소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붕괴를 해가지고, 알파 붕괴든지 베타 붕괴든지 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안정한 핵으로 자꾸 가는데, 그래서 어떤 핵인 걸 묻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방사능 원소 개수가 N개다. 처음에 예를 들어 N0 였다. N0 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N개였다. 이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줄어드는 개수가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은,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존재하는 이 방사능 동위원소의 숫자에 비례하거든. 비례고, 람다 N에. 그래서 이건 비례상수고. 그래,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 자체는 우리가 붕괴상수라고 부르는데, 붕괴상수는, 방사능 물질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그래서 그러고 어떤 DT 시간 동안에 이제 이때는 그래서 이거 뭐 적분하면 n분의 dn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람다 dt고 이걸 적분을 이래 하면은 n0에서 n이고 여기서 t 하면은 이게 로그 n0분의 n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t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n 가는 것은 n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다 이미 나오잖아. 왜냐면 데케이한 함수가 다 있는 폼을 가지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방사능 동연소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원래 N0였던 것이 이제 데케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N0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 나오는데 반감기 가능성 결국 이제 2분의 n 개 N0지 존재할 때 그때 시간이 뭐냐 이 반감기잖아. 이제 반감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서 n 대신에 2분의 n0를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n0고 얘에다 마이너스 람다 t 람다 타우지. 그래서 반감기가 타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n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로그 2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타우 되니까 타우하고가 람다분의 로그 2다. 로그 2는 0.69 69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반감기고, 그래서 반감기하고 그다음 붕괴상수, 반감기하고 붕괴상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 반감기고 붕괴상수는. 그래서 이제 반감기 아니면 우리가 반감기는 측정이 가능하니까 반감기 예를 들어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에다가 우리가 주위에 이제 방사선 측정기 갖다 대놓고 측정하는 게 측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측정하면 데이터 나와가지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거 그리 보면은 반감기 얼마다 나오시거든. 그래서 반감기 하면 이제 붕괴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우리가 붕괴 유익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붕괴 1초에 어느 정도 붕괴하느냐, 붕괴하는 개수지. 1초에 붕괴하는 개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붕괴 R을 나타내면 dN/dt지. 그래서 1초 동안에 붕괴하는 숫자니까. 그래서 미분하면은 실질적으로 R 가능성 R0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 나오겠지. R0는 초기 붕괴율이고 어떤 순간 t 초 후의 붕괴율이고 초기 붕괴율은 뭐 exponential 관계로 뭐 똑같이 나오겠지. 또는 뭐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왜냐면 반감기니까 n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n0에다가 이게 이제 2분의 1 반으로 주기 때문에 t 오버 타우 이런 걸 많이 하거든.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이 타우는 반감기고, 그래서 이제 이 반감기 동안 기다리면 이 타우 하면은 이 반텀 줄어들죠. 2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2타우 하면 2타우 동안 기다린다 하면은 n0에다가 오게 되나? 2분의 1에다 2니까 4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3타우 그러니까 반감기 3배 기다리면 8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이게 3승에 8분의 1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이걸 갖다 이 식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R 가능시 R0에다가 2분의 1에다가 T오 타우 이것도 뭐 똑같은 게지. 그래서 타우 그 반감기 동안 기다리면 이제 붕괴율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반감기 2배 기다리면 4분의 1 줄어들고 3배는 8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그 밑에 문제를 보면은 라디움의 반감기가 1600년이다. 다음에 이 원소의 붕괴상수로 와라. 붕괴상수는 이 반감기하고 붕괴상수와 역수관계가 있으니까 람다 가능시 이 타우의 0.693 하면은 반감기 아니까 람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람다를 구하면은 그 답을 보면은 타우가 람다가 0.693이니까 람다 가능시 타우를 0.693 해가지고 계산하면 1.4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1성 완화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값은 1초당 한 개의 야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을 준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이제 한 개의 야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뭐냐 이런 값을 주는 게 바로 이제 이 붕괴 상수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방사능 시료가 처음에 T를 0에서 3 곱하기 18성기의 야듐을 포함한다고 할 때 T0에서 붕괴율을 구하라. 붕괴율 가능성 람다 n을 하면 되니까 초기 붕괴율은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은 이게 이제 dn dt 하면은 마이너스 람다 n0에다가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t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붕괴율 가능성이 이게 람다 n 가능성이
분기율이거든. 그래서 R 하는 것이 이 람다 n인데, 초기 것들이 n0고,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에서는 람다 n, 개수를 알면 우리가 람다 구간을 분기율로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분기율은 좀 전에 계산해 놨고, 그 다음에 개수가 n0가 알잖아. 3,15의 18성계라 했으니까 하면은, 4.2 곱하기 10의 7성 분계 per second다. 그래서 분계율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고. 이 방사능 단위는 이제 베크렐 하는 단위는 분계 per second거든. 또는 큐리 하는 것이 뭐 이런 거 나올지 모르겠다. 큐리 하는 것이 1초당 3.7 곱하기 10의 10성 분계하는 걸 이 큐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갖다 단위를 갖다가 이런 단위로 표시하면은 R0가 4.1 곱하기 10의 7성 베크렐 또는 3.7 곱하기 10의 10성 나눠주면 바로 이제 큐리 나오는데 그 미리 큐리가 되는데 10은 3성 큐리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00년 후의 분기율은 얼마냐. 2000년 후의 분기율이니까 R은 R0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니까 다 아는 값이니까 R0 계산해놨고 람다도 아니까 T가 2000이면은 이게 아까 람다 자체가 뭐 초로 되어 있으면 걔가 초로 2000년에 초로 바꿔가지고 하면 되겠지. 뭐 계산 문제는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요도의 반감기가 8일이다. 자, 원자로에서 만든 이 방사능 물질을 병원으로 보내기 전에 방사능 측정을 해보니까 5mmQ이더라. 됐죠? 병원에 도착하면 측정해보니까 4mmQ로 분계율이 감소했다. 자, 그래서 분계율이 이동 시간을 계산하라. 그런데 분계율이 이제 분계율 하는 것이 R 하는 것이 R0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잖아요. 자, 처음에 분계율이 얼마나? 처음에 분계율이 이제 5mmQ이었고, 그다음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게 4mmQ이더라. 됐죠? 그럼 람다는 뭐냐? 람다 하는 것은 이 방광기 아니니까 람다 하는 것은 타업으로 0.693이니까 방광기는 지금 8일이라고 했으니까 8일을 갖다가 초로 고쳐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냥 초로 안 고쳐도 그냥 놔둬도 되겠다. 며칠 나오니까. 그래서 값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R 알고 R0 알고 람다 아니까 T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2.571이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플로라인 98의 방광이 110분이다. 이건 주로 이제 베타 플러스 분계하는 것인데 아까 했듯이 pH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플로라인은 pH에 많이 사용되는 베타 플러스 분계하는 방사능 원소다. 이 방사능 물질을 병원에 보내기 전에 방사능 측정 결과 4mmQ림이 관찰되었다. 3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도착하여 4일 전에 측정 보면 얼마냐? 그럼 마찬가지로 R = R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인데 그 3시간 후로 과락했으니까 람다는 뭐 타블 1.693 해가지고 110분 해가지고 계산 나오고 그 다음에 3시간 보니까 T를 3시간 미니트 되니까 3시간은 180분 해가지고 내가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4mmQ리가 3시간 후에 1.29mmQ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 모르는 방사액종의 방사능 세기를 월요일 아침 10시에 측정하면 100mmQ리였고 화요일 아침 10시에 다시 측정하니까 25mmQ, 그 4분의 1 줄어들었지. 4분의 1 줄어드니까 뭐 우리가 공식 이거 쓰기 편하잖아. R0분의 R 하는 게 2분의 1 타오만 T 하니까 4분의 1이니까 타오의 2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12시간이다. 할 수 있겠지. 아침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24시간인데 24시간이 반이니까 12시간이다. 16mmQ리의 요도와 8mmQ리의 요도가 섞였다. 이 호란물의 16mmQ리의 분계는 얼마냐? 가까이 분계를 합해야 되지. 그렇게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 분계는 2분의 1 뭐 타워분의 T 하는 게 편하지. 왜냐하면은 방광기가 4일인데 이제 16일 후락하니까 4를 잡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도 131일 경우에는 방광기가 8일이니까 8일에 그러니까 16일이 배가 되니까 그 4분의 1 줄어들고, 그래서 요도의 124는 공개율이 이 16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처음에 16이니까 1mm큐리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31은 8mm큐리였는데 이것이 이 방광이 2배니까 4분의 1 줄어들어가지고 2mm큐리고, 각각이 다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 총 공개를 합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방사능 핵종의 공개율이 1000mm큐리다. 얼마고 측정하니까 62.5mm였다. 두 시향방의 차이는 얼마냐. 이것도 뭐, R을 R 해가지고 2분의 1 하면은, 결국, 1000이고, 62.5니까 이게 이제 정수가 되겠지. 그래서 4가 나오는데,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러면, 뭐, 그래. 뭐, 이것은, 방광기 몇 배라, 방광기 몇 배냐 하니까 이 식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R0분의 R 하면은 R0가 1000이고, 그 다음에 R이 62.5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 16분의 1 되는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 16분의 1 되니까, 타우의 T가 4니까 결국 이제 4타우다. 뭐 그런 게 나온다. 그냥 그 다음에, 사이클트론이 나오는데, 사이클트론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자기장 속에서, 결국 이제 하전 입자가 돌면 원운동 하잖아. 뭐 했잖아. 그래서 이런 원운동을 갖다가 시키는데, 그거는 하이 프리퀀시 올터네이팅 볼테이지 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AC 볼테이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꿔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사이클트론은 하전 입자를 자기장 속에서, 결국 정기장에 의해 가속시킨다. 그 정기장 가능성은 하이 프리퀀시 볼테이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는 이런 볼테이지가 정기장이고, 그 자기장 수직하게 걸려있거든, 항상. 물론 진공 속에 있고, 그리고 이 하전 입자의 출구에 나중에 이제 아주 속도가, 또 회전 시기가 아주 굉장히 빨리 오면은 빨리 속도가 빠르지겠지. 근데 출구 쪽에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핵 충돌할 어떤 물질을 두면은 결국 굉장히 빠르게 가속된 이것이 결과적으로 물질을 때려가 핵 반응시 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인공방사선을 얻는 그런 장비가 바로 사이클트론이라. 그래서 의료 계통에 많이 이용되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양전자를 방출하는 베타 플러스 공개하는 물질을 갖다가 이 사이클트론을 갖다가 많이 이용해 만들거든. 그래서 베타 플러스 공개하는 물질들은 방광이 굉장히 짧아. 아까 플로라인 봤지만 110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그래서 뭐 몇 분, 몇 초 이래 되니까 110초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분 되는 그러니까 방광이 2분 되는 그런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대전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다 그러니까 붕괴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서 이제 이 베타 플러스 붕괴하는 물질을 폐 장치에 사용하려면 이 방광기가 뭐 2분 뭐 10분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이클트론을 이용해서 바로 옆방에서 인공방사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옆방에 가져와가지고 바로 환자한테 투여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장비에 이제 이 사이클트론이 많이 이용되는데, 결국 이제 보면은 그 장치 자체가 자기장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볼테이지를 갖다 연달아 걸어주는데, 앞서 자기장 속에서 이제 하전 입자 수직으로 들어가면 운동하잖아. 운동하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T자